대구 경북 3선 자치단체장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조업 현장에는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공단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직접 교육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에도 딤프에 꼭 참가하고 싶다고 해 관심을 모았던 대만팀의 공연이 내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슬슬 총선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3선 기초단체장들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체장 출마 시 공천에 불이익을 줄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3선 자치단체장은 곽대훈 달서구청장과 윤순영 중구청장, 임병헌 남구청장 등 3명입니다. 단체장은 3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명의 구청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곽대훈 달서구청장과 윤순영 중구청장은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고 임병헌 남구청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선 단체장들이 최근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각종 행사 참석도 잦아 벌써부터 지지세 확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명도가 단체장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부담스러워하죠. 지명도가 저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죠. 구미와 김천, 영천, 청송 등 경북의 3선 단체장들도 자천, 타천으로 출마 예상자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새누리당의 공천 기준입니다. 새누리당이 행정공백과 보궐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단체장이 출마하면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가닥이 잡히는지에 따라 단체장 출마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단체장들이 이제 국회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업무를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 기준에다가 페널티 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대강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단체장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출마할 경우 이에 따른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단체장 사퇴 시한인 오는 12월 초까지는 물밑 움직임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다시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직업 교육을 미리 시켜주는 도제 특구가 대구에도 도입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금형업체. 박태음 씨는 올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실습을 하고 퇴근 후에는 이론 수업을 받습니다. 이렇게 실습과 이론 교육을 같이 받는 이른바 학습 근로자는 이 공장에서만 17명. 학교에서는 단체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팀장님들이 이제 1대1로 이제 교육을 이제 차근차근 가르쳐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이른바 도제 시스템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의 6곳을 도제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구가 유일하게 자동차 부품 도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제조업에 남아있다면 결국은 10년, 20년 후에는 이 제조업의 인력난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뒤 대부분 교육을 받은 공장에 취직하게 되는데 교육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회사에서 월급도 받게 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되고요. 대구고용노동청은 자동차 부품 도제 특구에 20개 기업이 참가할 의사를 밝혔다며 다른 제조업 분야로도 이 제도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야외에서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가철이 되면 더 그럴 텐데 부탄캔이 폭발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들어있던 부탄캔이 폭발하면서 일가족 5명이 다쳤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있는 불판에 고기를 굽다 곁에 둔 부탄캔이 과열돼 폭발한 겁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에서는 부탄캔 폭발 사고가 8건 발생해 12명이 다쳤는데 지난해보다 사고 건수가 2배나 늘었습니다. 요즘 캠핑 열풍으로 야외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가스레인지 보관을 잘못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소기를 차곡차곡 포개해가지고 쌓아놨다 보니까 쌓아놓은 자리에 그 밑에 있는 여기 부탄캔이 열을 받아서 이렇게 터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은 가스레인지 산발이보다 훨씬 큰 불판이나 냄비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돌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싸 불판으로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대불판을 사용한다든지 큰 아주 대형 냄비를 사용한다든지 큰 돌을 올려놓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고기를 구워 먹거나 찌개를 끓여 먹는 등의 독특한 식문화로 우리나라에서는 부탄캔 생산량이 1년에 1억 개 이상으로 세계 1위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연수 중이던 경북도청 소속 공무원 1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가운데 경상북도는 오늘 홍종경 국제관계대사 등 직원 4명을 중국 사고 현장으로 급파하고 숨진 정광용 사무관의 장례는 유족들과 절차를 논의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울진군청 장현종 사무관은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함께 연수에 참가했던 6명의 대구시 공무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연수 도중 버스 사고로 숨진 경북도청 지방시설사무관 51살 정광용 씨는 도청 내에서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의성 공고를 졸업하고 지난 1984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정 사무관은 지난 2010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기술직의 기획통으로 불리며 4대강 사업과 농촌개발 등 국책사업이 많은 곳에서 오래 근무해 왔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중국 연수 도중 숨진 고 정광용 씨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당한 사무관의 쾌유를 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지난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수출 부진 등 기업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 이번 달도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경북 동해안 지역 15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달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51로 나타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비해 13포인트나 떨어졌고 전국 평균 66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수출과 신규 수주, 생산, 채산성 및 내수 판매 등 모든 부문에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경기지수 100을 기준점으로 보면 절반에 그쳐 지역 기업들은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철강 제품의 수출 단가 하락세 지속과 더불어서 북미 지역 강간 수출이 부진하고 포스코 플랜텍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인해서 지역 내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내수 부진이 35%로 가장 높았고 경쟁 심화와 자금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도소매업과 관광 등 서비스 업종 전 부문에 걸친 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달 비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51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달 경기 실사 지수는 제조업은 52, 비제조업은 50으로 조사돼 여전히 지역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우리나라의 메르스 공포가 한창일 때 딤프에 꼭 참가하고 싶다고 해 자국에서도 화제를 모았던 대만 팀의 공연이 내일부터 무대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대만의 뮤지컬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일로 유학을 떠나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남자가 귀국한 뒤 서점을 열고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기다립니다. 서점 주인인 남자 주인공은 물론 이 서점에 드나드는 등장인물 모두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다림과 사치, 돈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남자 주인공의 실화를 바탕으로 엮어졌습니다. 比较悲伤的故事，它还是会有趣味性在，即那个悲伤是属于这个人的，但是别人看的时候会觉得这个事情还蛮有趣、蛮好笑的这样。 대만의 뮤지컬은 전체적으로 우리보다는 수준이 낮지만 넌 리딩 클럽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킵니다. 생소하고 그리고 또 소극장 작품이라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뢰가 왔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영상을 보고 고민도 없이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음악적 완성도가 뛰어나고 탄탄한 구성과 코믹한 요소도 적절히 가미됐습니다. 那在台湾的时候，我们其实也是有邀请过蛮多的韩国人来观赏我们的戏，他们可能有些人是中文完全听不懂，有些人听得懂一些中文，那他们都可以在我们的戏里感受到很快乐的，就是会很好的欣赏了这一部戏这样子。 작은 공간에서 벌어질 대만의 뮤지컬이 훈훈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시는 대구 첫 메르스 확진 환자 김 씨의 간병 등을 담당한 뒤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 격리된 30대 간호사의 최종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하지만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7일까지는 자가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 질환의 대응과 처치 능력을 키우기로 하고 인력과 시설을 확충합니다. 경북대병원은 음압병실 20개를 추가로 만들고 현재 2명인 감염내과 교수를 5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교육부에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이 나면 감염질환 대응력이 훨씬 커지게 돼 경북대병원이 대구 경북의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계 스포츠 컬링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스포츠 종목이 아닙니다. 골프나 테니스처럼 월드 투어도 열리는데 다음 달 경북 의성에서 월드 투어 대회가 열립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컬링 전용 경기장인 의성 컬링센터에서 다음 달 21일부터 사흘간 월드 컬링 투어 의성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엔 올림픽 챔피언인 캐나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 남자 8개 나라, 여자 6개 나라가 참가합니다. 월드 컬링 투어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많은 컬링 꿈나무들에게 컬링의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는 투어 대회에 참가해 점수를 확보해야 큰 상금이 걸려있는 메이저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회 중에는 1, 2층에 관중석이 설치됩니다. 또 경기 모습은 MBC 지상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성구는 경기장을 증축해 앞으로 월드 투어 대회를 정기적으로 유치하고 컬링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컬링 레인을 확충하는 등 우리 컬링 본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투자 등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컬링의 꿈이 의성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언론인 클럽 회원 50여 명은 오늘 독도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등을 촉구하고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독도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독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그동안의 홍보 실태와 앞으로의 전략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울릉도에서 열고 메르스 청정 지역 울릉도를 알리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지방소득세 일부를 고향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고향발전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 재정의 도움은 물론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또 현재 20%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율을 30%로 높이고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득세율도 20%까지 올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장상길 규제혁신 담당관이 도청 신도시 본부장으로, 허동찬 의회 총무 담당관이 도민안전실장으로 승진하는 등 모두 5명이 상급 국장급으로 승진했고,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이 포항부시장, 박의식 복지건강국장이 구미부시장, 오도창 신성장 산업과장이 영양부군수 등으로 발령났습니다. 신임 대변인에는 이묵, 환경산림자원국장 직무대리의 김정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씨 등 국장급 10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신임 사장이 오늘 취임식에 가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데 힘쓰겠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실히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가스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력산업연구회 이사장 등을 지냈는데 임기는 앞으로 3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970제곱미터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 과부하 때문에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경산 모대학 1학년 21살 김모 씨를 공동 감금 폭행하고 공갈한 혐의로 20살 황모 씨 등 대학생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김 씨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온몸을 테이프로 감은 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것처럼 김 씨 아버지에게 전화해 돈을 받아낸 뒤 10만 원을 빼앗았고 강제로 치킨을 사게 한 뒤 치킨값을 내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주 달성보에 녹조 주의 발령을 내렸다가 관심 단계로 낮췄지만 강정고령보는 조류경보 출현 알림을 발령했습니다. 달성보는 강물 1ml에 남조류 개체수가 10만 개에서 3만 8천 개로 줄었지만 강정고령보는 1만 8천 개에서 2만 1천 개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장마가 시작됐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은 데다 다음 주 초까지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거래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멘스 부사장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6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거래업체로부터 제품 단가 인하 청탁 등과 함께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각급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대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79.3%를 기록했지만 경북은 57%로 10번째에 그쳤습니다. 윤관석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79.3%로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